자,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미국에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매우 양호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폭등했죠.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 넘게 올라갔으니, 야, 진짜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고요. 그 여파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뜨거운 열기를 보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3%를 훨씬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는 간의 기별이 안 가실 거예요. 내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러지?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실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보자. 왜 제가 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가. 이번 주에 증시토크에서 한번 다루기도 하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까지 추가해서 왜 한 달인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요, 코스피 2500포인트 바로 코앞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대략 영상을 찍는 이 순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2480포인트. 불과 얼마 전에 2200포인트 깨고 내려갔던 9월을 생각하면은, 이번 10월과 11월 상승은 그야말로 가을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브래드 피트 주연의 가을의 전설. 가을의 전설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죠. 10월 이후 단 3거래일 빼고 매일같이 매수하고 있고, 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강한 탄력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스몰캡 또는 중소형주들의 시세는 그닥 그렇게 감흥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물론 상승이긴 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강한 상승이 있었고, 중소형 관련한 업종 지수도 상승세가 있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3% 넘어가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자,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중반에 조금 아쉬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코스피 지수는 3% 넘어갔는데 소형업종 지수는 1% 정도의 상승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별 종목들 또한 재미없는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요, 지난 10월 이후 반등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들어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오늘 3가지 기준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마다 발생하는 징크스 때문이에요. 자, 매년 우리나라 증시는 연말이 되게 되면은 고질적으로 연말 수급이 불안정해지게 되죠. 작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저게 가장 큰 불안 요인이긴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연말에 자금 확보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일단 다 매도하고 보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하기 위한 배당 회피 매물도 있고요. 어쨌거나 연말이 되면은 매물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에 올해는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도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큰 자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찝찝하게 매물을 내어놓으시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시중금리가 급등하니 고객예탁금 감소도 수급 불안의 원인이 되긴 하죠. 자, 그런데 매년 연말에 저러한 현상이
나타나왔어요. 이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해가지고 수급이 두껍기 때문에 저런 어떻게 보면 개인발 연말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받칩니다. 예. 하지만 일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게 저 매물이 나오면 그냥 허무하게 퍽퍽 깨져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자, 소형업종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상대 수익률 평균치를 구했습니다. 예. 종합주가 지수와의 상대 수익률을 상반기, 파란색 막대기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예, 평균치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코스피 지수보다 평균 플러스 9.4% 우위에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5.5% 낮아 열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해서요. 상반기에는 평균 플러스 5.1% 코스피 지수보다 우위였지만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0.9% 열위에 있게 됩니다. 즉 하반기에 스몰캡 전체적으로 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 효과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앞서 설명드린 저런 수급 불안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들이 길을 못 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주식시장이 길을 확 피고 있을 때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 요즘 외국인의 매수세, 예, 외국인은 대형주만 삽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공매도 물량에 쇼커버가 있다 보니 예, 공매도 물량도 또 쇼커버가 대형주에만 있죠. 그러다 보니 대형주에 우위에 시장이 만들어지지만 예, 여기에 더해서 저런 예, 수급상의 연말 원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12월 이후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앞서 언급드린 연말 수급 변수가 이게 D-Day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연말 현상에 대한 학습 효과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2013년 이후 2021년까지 평균을 해봤더니 상반기 스몰캡 우위, 하반기 열이 요거 제가 증시 토크에서 여러 번 강조 드려오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말 현상에 대해서 학습해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새해에는 뭐가 온다? 예. 1월 효과, 연초 효과가 오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올해 봄에 어떻습니까? 스몰캡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 연말에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증시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연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월 중에는요. 이제 일단 나 정리하고 떠날래 하는 자금들을 역이용하는 그러한 매물을 제발 던져주십시오.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이런 투자자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12월 중 또는 좀 더 그 시장 참여자들이 학습이 셌다 한다면 11월 초, 예, 어쨌거나 12월 중에 예, 중요한 변곡점이 마련되면서 코스피 지수만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닌 중소형주에도 수급이 풀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린메이 전략에 따른 이펙트입니다. 세린메이 전략 저희 증시 토크에서도 간헐적으로 다루어 드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유명한 이제 인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구독자 수가 한 10배, 100배 많은 분들의 채널에서 나온 것처럼 세린메이 전략을 사용하신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증시 토크에서 다루었었는데 그거 제가 위에 카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 세린메이 전략이 5월에 떠나서 6개월 뒤인 11월에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5월에는 무조건 떠나는 건데 이게 4월 말에 떠나는 건지 아니면 5월 말에 떠나는 건지 아니면 6월 초에 떠나는 건지 요게 이제 그때마다 이제 또 다르기도 하다 보니 투자자들마다 이제 관점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4월 말, 어떤 분은 5월 중 또는 어떤 분은 5월 말 또는 6월 초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두고 일단 세린메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금이 어쨌거나 6개월 뒤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말 이후부터 해서 세린메이로 떠났던 자금이 세린메이 and go away 떠났던 자금이 최근에 다시 컴백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12월 전후로 해서 중요한 수급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을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요 세 번째는 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드렸는데 주가 지수가 먼저 길을 뚫어서 쫙 하고 길이 넓어지면 그 넓어진 길로 많은 종목들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렸습니다.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요.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칼럼들, 기본적으로 스몰캡이 어때요? 이런 얘기는 없고요. 주가 지수를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가 2,400, 2,500, 2,600 뜨끈뜨끈합니다. 2,200까지 갔는데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 참여자들,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최소한 또는 공포 심리가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이게 시장이 상승 추세, 즉 주가 지수가 상승 추세에서는 공매도를 함부로 치기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다시 회복하게 되죠. 결국 온기가 확산이 되게 돼요. 처음에는 주가 지수만 상승하지만 외국인이 주도하고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만 상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온기가 확산되게 되는데 그게 대략 한 달입니다. 상승장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적어도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온기가 이렇게 퍼져요. 종목들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유 있어서 상승해야 될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12월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즉 12월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그 12월을 보내고 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릴까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효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년 효과, 연초 효과, 1월 효과 어떤 용어든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새해가 되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연말에 빠져나갔던 자금이 연초에 다시 들어오면서 스몰캡의 상대적인 우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우위가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은 주가 지수만 상승하고 내 거나 안 움직여 이런 안타깝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얘가 이렇게 상승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연초 효과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시장이 급락하지 말 것. 급락하면은 또 이게 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급락하지 않고 견조하기만 하여도 연초 효과는 기분 좋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투자 강하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의 슈퍼땡스와 슈퍼챗
예, 후원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 인사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큰 마음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예, 증시 토크 강하게 이어갑니다. 주말 마음 편하게, 이번 주에는 좀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겠죠? 예,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